여러분, 종부세가 폐지된답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썰.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오늘 시간은요, 이런 주제입니다. 지금 이 세금 개편 방안, 즉 종부세 얘기가 지금 막 시장에서 막 돌고 있죠. 종부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세금에 관한 대통령실에서 대대적 세금 개편 방안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좀 더 나아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미나를 예고합니다.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날 2시에서 5시고요. 이번 주제는 하반기 재개발 가능한 소외 투자 지역 전격 공개로 정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의 방향을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 뭡니까? 아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의 판을 깔아주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 그 판에 우린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면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건 방향성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 전성시대라고 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 전성시대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좀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재개발 시장에 적은 금액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디? 자, 오늘 주제가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게 뉴스에 최근에 나왔었죠. 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이 어떤지,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산발적으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기본 방향 어떤 단계로 할지는 부처 논의. 자, 이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또 밑에 한국경제신문에 보면요,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 검토 기본 세율로 일원화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종부세에는 다주택 중과 세율이 사라질 가능성이 열렸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상당히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기사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종부세 폐지 얘기가 참 왜 나왔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뭐 긍정적인 소식이면 분명합니다. 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죠. 종부세는 뭐예요? 12억 원 이상의 1주택 또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래서 도입이 된 게 종부세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이게 말이 많았어요. 이게 오히려 주택 소유자에게 징벌적인 세금이라는 논란이 이야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징벌적 세금이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종부세라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재산세라는 것도 있어. 재산세 다들 내시잖아요. 그렇죠? 재산세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차이는 있지만 재산세도 내야 돼.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이 이중으로 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부세 대상 4명 중 1명이 1주택자. 12억 원이 넘으면은 종부세를 내죠. 그래서 1주택이라도 12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부세를 내니까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4명 중 1명이 1주택자라고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자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현 정부 들어오면서 공시 가격을 지금 낮추면서 종부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인원도 줄어들고요. 자, 정치권의 이 종부세 폐지 논의, 이거를 처음에 얘기를 한 사람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종부세, 1주택자 종부세, 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금 얘기가 좀 많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종부세 재설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종부세 폐지를 하자고 얘기하는 당이 그 국민의힘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 개편 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종부세 폐지 논의가 일단 이게 일부 의원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나온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부세나 재산세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세금이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 그게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게 재산세, 종부세, 그렇죠? 그 다음에 팔 때는 또 양도세, 이렇게 단계마다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다 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세금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여야 모두 뭐 종부세 논의 필요성은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지금 일단 얘기만 지금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까지 뭐 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세금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죠. 그렇죠. 이 세금을 조금만 더 내게 해도 날리고 그렇잖아요. 또 안 내게 좀 세금을 좀 줄이게 되면은 또 이게 또 그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 혜택이다 해서 또 날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게 개편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이 민주당이 여기 1주택자 종부세를 전면 폐지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주택을 갖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되겠죠. 아무래도 1주택. 그렇다면 결국은 이 강남에 고가 아파트 있잖아요. 1주택. 그런 것들로 오히려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쏠릴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양극화를 또 부추기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화 보면은 2005년에서 2008년 1에서 3%죠. 자, 그리고 2009년에서 2018년 0.5에서 2%, 여기도 2019년에서 20년은 0.5에서 3.2, 2021, 22, 0.6에서 6, 2023년 이후는 0.5에서 5, 이렇게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세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이게 2주택 이하입니다.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는 3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이래서 94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2.7%예요. 94억. 어마어마하죠. 거의 100억. 그래서 3주택 이상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기재부 입장인데요. 기획재정부 입장.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이거 먼저 꺼낸 게 민주당이라고 얘기했죠. 자,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신중한 입장이다. 왜냐면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를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특정 선호지구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거 뭐 당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 다주택자들 규제를 지난 현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했잖아요. 다주택자는 한마디로 투기꾼 해서 강한 프레임을 씌워서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길을 못 피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못 갖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가 커진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그리고 지방에 집이 5채 있다. 그럼 총 6채잖아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1주택만 가지고 그냥 내 집은 그냥 사는 것에 만족해. 주택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만요. 그래서 이 1주택만 소유를 그렇지 않고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세, 양도세 엄청나게 때릴 테니까 오히려 니네 그거 나중에 집값 오르는 것보다 손해가 더 클 거야. 그러니까 1주택만 가지고 다 팔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를 팔았어요? 전부 지방을 팔았잖아요. 서울에 한 주택을 남겨두고. 그래야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 매물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고, 서울은 1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방에 있는 걸 팔아서 서울에 1주택을 하나를 만들어.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지가 좋은 그런 곳들의 수요가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집값을 밀어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예요. 이게 싼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 5억짜리 집을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을 받는데요. 3주택이죠. 20억짜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3%입니다. 이러니까 아니 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넌 3채니까 저 세금 많이 내. 근데 합쳐보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집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라고 해서 20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 부담을 낮춰주면 가격이 낮아진 여러 채를 보유한 이들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이것도 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형평성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세금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종부세 폐지 시 줄어드는 세금 부담. 자, 종부세 폐지하면 당연히 줄어들죠. 종부세는 국세거든요. 이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그래서 이게 종부세를 걷어서 요즘 각 지자체에 이제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데 이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자체들의 수입이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가 또 심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지방과 수도권의 인프라 그리고 복지 부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서 2년 전 정부가 내놨던 중과세율 전면 폐지부터 재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자, 중과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지금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법을 바꾼 게 아니고요.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1년 단위로 지금 계속 연장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완화. 1년 단위로 완화해놔서 지금 중과세율은 일단 1년 단위로 계속 지금 연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0년 다주택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려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지금 폐지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자, 종부세를 폐지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한다. 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근데 보유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이중과세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게 조금 문제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제가 봐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일원화시켜야 된다라는 거. 지금 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나와 있죠. 이거를 일원화시키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납세자의 부담 완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폐지되면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납세자의 부담이 컸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세금 내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세금이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폐지되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분명히 되겠죠? 네,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장점을 봤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감소한다. 당연하죠. 이거 정부에서 지방으로 나눠줬는데, 그렇죠? 이 재정 수입원 중 하나인데 이게 폐지되면 감소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이.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세금인데 이게 폐지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또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조세 형평성 악화,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이죠. 근데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지만 폐지되면 조세 형평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참 이거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제가 봐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주택자들이 투기꾼이다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다주택자들이 마치 죄인인 양 우리가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내 돈 주고 집을 여러 채 사서 그리고 합당한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서 다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런 악마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조금 자유로워지는, 그리고 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에서 미처 못하고 있는 주택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주택자들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제 부분은요, 이게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우리 이렇게 해왔으면 계속 해야 된다? 꼭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진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빠르게 뭔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와 여야가 지금 극렬한 지금 탄핵 정부, 왜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지, 탄핵 정국에 지금 돌입을 해서 사실은 뭐 협상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도 과연 빨리 진행이 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종부세 폐지를 하겠다, 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취득세 폐지, 종부세 폐지, 이런 것들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주택자 중과 폐지, 이건 뭐예요? 결국은 정부의 방향성, 완화해서 뭔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런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지 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부의 일관된 방향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가는 그런 방향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경제에서 이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완화책이 나오고, 그리고 또 너무 또 가격이 오르면 규제책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이 건설 시장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자, 종부세 폐지가 되든 말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정책 기조는 확실하다라는 거. 현 정부의 정책 기조. 비록 선거에서 여당이 졌지만 정책 기조는 끝까지 뭐로 간다? 완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가장 두 축이 되는 게 재개발과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재건축과 재개발 어느 곳에 투자해도 된다. 하지만 입지가 좋아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너무도 많은 곳에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을 해놨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지정이 될 거고요. 올해도 또 지정이 될 겁니다. 모아타운이니, 신속통합계획이니, 역세권 개발 등등등 지정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어디가 과연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지 가치가 좋은 지역을 이제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 동영상 부디 한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월이 되면은 이제 전세가도 더 많이 올라서 오히려 이제 전세불이 난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상저하고의 시장이 곧 눈앞에 다가옵니다. 자, 이럴 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재개발 시장의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재건축 시장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지역을 우리가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요. 그 공부가 쌓이게 되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혜를 키워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